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월성 원전에서 가깝게는 수백 미터를 사이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은 8년째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삶의 터전으로 이주시켜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인데요.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주민 거주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보고가 들어갔지만 이주지원법은 여태 국회 계류 중이고 지자체는 물론 정부와 한수원조차 침묵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상여를 끌면서 발전소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출근하는 차량 옆으로 걸어가는 시위대의 행렬. 70살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상여를 끌기 시작한 지 벌써 8년이 됐습니다. 나이가 얼레가 돌아가신 분도 많고 지치다 보니까 지쳐서 쓰러진 사람도 많고 그나마 이제 소수 몇 명이 이렇게 버티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지만 정작 주민들의 삶은 8년째 그대로입니다. 공기 중으로 바다로 지하수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지고 살지만 모든 것이 기준치 이하라는 정부와 한수원의 입장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늘 나오는 방사능이 주민들의 몸속에 피폭이 되는 거지. 피폭이 되니까 이게 뭐 방사능이 한수원이나 정부는 뭐 기준치 미달을 하는데 어떻게 방사능이 기준치를 따질 수가 있나 그지. 나 그게 너무 답답하고. 원전 마을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사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실제 2016년 정부 보고서에도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71%가 이주를 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이들의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8년 전 함께 뜻을 모았던 고령의 주민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가운데 남은 주민들은 죽기까지 이 시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높은 양반들이 전부 어떤 그 관심을 안 가지고 치우쳐 놓은 그 어린애 일에 밀어놓듯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밀어놓은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래서 항상 외치고 하는 거죠.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통계청이 올해 상반기 고용률을 조사한 결과 울릉군이 85%로 9년째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울릉군은 산업별 취업자 비중이 사업자 개인 공공서비스업 40.7%, 도소매 음식, 숙박업 22%로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섬 지역의 특성과 울릉공항건설 등 인구에 비해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 울진군은 올해 상반기 고용률이 61.4%로 지난해보다 1.2% 하락해 도내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한편 경북에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포항시로 25만 9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포항의 한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40대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일이 있었는데요. 1년여 만에 이 사건이 괴롭힘과 성희롱성 발언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여성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화재 감시원으로 일하던 48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당일이었습니다. 현장 관리자 2명은 화재 감시원인 김 씨에게 무거운 쇠파이프 100개를 옮기라고 하고 폭언과 성희롱성 발언까지 일삼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해 너무 괴롭고 치욕스러워 살고 싶지 않다는 글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의 죽음이 최근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담당 업무에 부당한 업무를 지시받고 인격 모독적 언행과 성희롱 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된다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겁니다. 모욕적인 언사와 또 성희롱적인 발언들이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공적으로 인정해줬다는 것. 남성이 많은 건설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괴롭힘과 성희롱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성 건설 노동자 가운데 근무 중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26%, 4명 중 1명꼴입니다.
가해 남성들은 상급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70%가 그냥 혼자 참고 넘겼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아무래도 관리자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항하거나 뭐 싫다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건설 현장의 성희롱과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서야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성희롱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게 전부입니다. 건설업은 대표적으로 남성들이 집중된 그런 직종으로 남성 문화가 강한 편입니다. 성차별을 겪지 않도록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건설업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는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늘어 지난해 10%를 넘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도심 재생의 신호탄이 될 포항시 북구청 신청사가 오늘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청사는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9층 규모로 건설됐으며 이미 북구청 7개 부서와 문화재단 그리고 북카페가 입주를 완료했고 앞으로 다양한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팩토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포항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1호인 북구 청사를 시작으로 인근 포항 구항과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 사업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게 되면 침체돼 있던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그동안 일본과 중국에서 전량 수입해왔던 2차 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인조 흑연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인조 흑연 음극재 생산 공장을 갖추고 시험 가동에 들어갔으며 내년에는 연간 음극재 16,0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인조 흑연 국산화는 제3차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 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국비 10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오늘 인조흑연 음극재 국산화에 성공한 포스코케미칼 포항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경주시와 경주시 멜론연합회 국제로타리 3630지구 경주지역 8개 클럽은 오늘 경주농협, 로컬푸드, 용왕점에서 경주 이사금 멜론 홍보와 특판 행사를 열었습니다. 특판 행사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와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사용하며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추석 선물로 멜론 100박스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맑은 날씨 속에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주는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기온이 오락가락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선선했는데요. 경주의 한낮 기온이 25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오늘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경주는 30.9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낮 동안에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공기 쾌적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토요일까지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선선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농연과 농협협의회 등 11개 농민단체들이 다음 주 서울에서 농업 생산비 보장과 쌀 추가 시장 격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농민단체는 비료와 사료, 면세유 등의 가격이 올라 농업 생산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